안녕하세요. 산문대학교 정영애입니다.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5주차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순차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건문에 대해 학습합니다. 약간의 프로그래밍 요소가 들어가 있어 살짝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건문은 어떤 상황의 조건이 참이거나 거짓인 경우를 판별해서 실행하는 그 논리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특별한 일을 특정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을 수행하도록 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문장들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어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되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차 구조를 벗어나서 우리가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특별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일을 수행하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수행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조건문이라 하거든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우리 스마트 빌딩에서 건물에 어떤 에어컨을 온 시킨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프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온과 오프 중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게 조건문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문을 수행하도록 할 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는 if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여기 실행할 코드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문장들이 이렇게 있고 이 if문이 있고 뒤에 문장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쭉 수행을 하다가 이 조건에 맞으면 이것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여기는 수행이 되어지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if else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뭐라면 수행이 되어지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나머지 경우가 여기 else에 걸려서 수행되는 문장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마트 빌딩에서 에어컨을 켜고 끄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else if문이 적용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조건에 맞는 경우 참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 바이패스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조건문의 형태가 if, else, if, else입니다. if 뒤에는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간에 if, else문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하고 조건을 적어주시고 조건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조건,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더 삽입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2번, 3번, 4번, 5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조건, 나머지의 경우를 걸러내는 그러한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판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수행하도록 할 때는 if, else, if, else문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if, else, if, else문 같은 경우는 우리 학점을 계산하도록 할 때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0점서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10점 단위로 나누어서 그 플러스하고 제로가 없는 경우에 90점일 때, 80점, 70점, 60점일 때,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각각 A, B, C, D, F 학점을 우리가 받게 되죠. 이렇게 90점에서 100 사이일 때, 80에서 90 사이일 때 이렇게 조건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런 여러 개의 조건을 구성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줘야 될 때, 그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else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간소화되어져 있지만 R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f else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간소화되어져 있고 그것의 결과를 변수에 넣어주는 형태로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요것하고 같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수행하도록 할 때는 if else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if에 들어갔던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컴마를 적어주시면 되고 if문 다음에 수행을 해줘야 되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다음에 나오는 여기 A 문장이고 B 문장이를 했을 때 B 문장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여기에서 나오는 값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수를 왼쪽에 넣어서 if else의 결과를 변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조금 복잡한 경우를 따져줄 수 있도록 할 때 if, else라고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여러 개의 것들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다중조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if, else를 이렇게 중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건 하나가 있고 조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참일 때 거짓일 때로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if, else 조건에 맞는 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 조건을 보고 또 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 3가지의 경우를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 가지를 더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거짓일 때 결과 대신에 여기 if, else를 더 넣고 이 안에서 조건과 참일 때, 거짓일 때 결과를 넣어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if else가 몇 번 열리느냐에 따라서 뒤에서 괄호 닫아주시는 거 잊지만 않으시면 특별하게 문제 없이 간단하게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 스위치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적어주시고 처음 컴마 앞에 expression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수식의 표현 그런 문장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하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퀄 앞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1일 때 수행해야 되는 일을 이퀄 오른쪽에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스위치문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특이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통은 if else를 써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스위치를 쓰면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if문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우선 x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x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x가 5보다 큰 경우에는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print if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문장도 수행이 되고 여기 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if문 테스트 결과가 끝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면 x에다가 4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x를 비교를 했어요. 근데 4는 5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if문 결과 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if문은 이 조건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수행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if else문 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입력을 해두고요. 그렇게 하고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f else문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80 이상인 경우에는 리절트에 합격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8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을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했고 여기 페이스트를 써서 두 개의 값을 예쁘게 묶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스코어에 따라서 합격이나 불합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스코어가 75이기 때문에 75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행이 되지 않고 else문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불합격이 수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트에서 시험 결과하고 리절트를 묶어주어서 이렇게 시험 결과는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반대로 여기 스코어에 80보다 큰 점수가 입력이 되어진 경우는 92점은 8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 합격만 수행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는 건너뛰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의 값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합격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격과 불합격 중에 하나를 선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때 그때 if else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if else문 예제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상황을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 자 A서부터 F까지 5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매겨줘야 될 때, 그럴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게 if, else, if, else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코어에 7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져 있을 때 여기 처음부터 여기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90보다 75가 크거나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5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75가 7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true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게 그레이드의 학점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참인 경우 여기 나머지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수행하지 않고 여기서 입력이 되어진 C라고 하는 그레이드를 이렇게 합쳐서 결국 성적은 C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문 부분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99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90보다 99가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true가 되고 A라고 하는 게 그레이드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적은 처음에 들어가져 있는 A 값이 반영이 되어져서 A라고 하는 학점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if, else를 써서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문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x에다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줬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줬고요. if, else에 조건이 들어간다 했었고 그 다음에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 수행이 되어지는 값들이 각각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퍼센트 표시 2개 겹쳐 쓴 거 기억나시나요? 퍼센트 표시 2개 겹쳐 쓴 거는 정수로 된 몫을 구하고 난 정수형의 나머지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3을 2로 나누고 여기 첫 번째 몫이 정수로 나누어 그 정수의 값일 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서 나머지 값이 1이 남게 되거든요. 요 1이라고 하는 값이 요거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 되고 1은 0과 같다. 비교했을 때 거짓이 되죠. 그럼 요것은 건너뛰고 여기 홀수가 어디에 들어간다? 리절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절트를 x는 리절트입니다 라고 해서 x에 들어가 있는 값 3. 는이 표시가 된 거고 리절트는 홀수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된 거예요. 반대로 x가 4인 경우는 4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0. 요 0이라고 하는 것을 0하고 비교했는데 같냐고 비교했는데 0과 0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수가 참인 경우에 짝수가 출력이 되어질 거고 그 녀석이 리절트에 들어가겠죠. 요거는 수행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4는 짝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요 if else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이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중첩 if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양수하고 영하고 음수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구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y의 값에다가 8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y에 8이 들어가고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가 수행이 되어진 거고 나머지는 수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y는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0이 입력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y는 0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0은 0보다 크다. 거짓이죠. 이거는 패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은 0과 같다. 참이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되어지게 되고 건너뛰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8, 음수 8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8은 0과 같다.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은 케이스인 음수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y는 음수입니다 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경우도 if else를 겹쳐 써서 겹쳐 쓰는 걸 우리가 중첩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nested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표현을 써가지고 중첩 if else를 써서 여러 개의 케이스를 구별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치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각의 요일별로 해당이 되어진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어지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입력을 해줬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자들이 이제 불편함 없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 없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수요일인데 예를 들면 소요일이라고 오타가 날 수도 있고 목요일인데 모요일이라고 오타가 날 수도 있죠. 그럼 이러한 케이스 외의 것들을 우리가 디폴트 케이스로 해서 일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만 있죠. 요일은.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케이스가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것 이외의 경우, 이 스위치문에서 처리할 것들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이외의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 없이 그대로 문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에는 목요일이 아니고 오타가 있어서 모요일로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여기에 모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요일입니다. 다른 요일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보통 디폴트로 우리가 원하는 그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디폴트 문장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다양한 조건문의 문법, 프로그램 사례, 횟수와 이벤트로 제어되는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